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주역, 우리 위원님들 오늘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 번씩 들어볼까요? 토론하는 법을 익히고 지식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조육 민지연입니다. 논쟁에 이기려 노력하기보다는 의견을 두루 나눌 줄 아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고이 이진혁입니다. 초등학생 당첨 의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사 김소순입니다. 위원님들과 토론하려 열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고2 이서연입니다. 중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중1 김정철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토론에 단단한 논리를 더해주실 분이죠. 우리 조우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토론에 임하는 청소년 위원님들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지식을 더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조우란 변호사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꽃이죠. 의회 상식 퀴즈 나갑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동선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다음 중 공개하지 않는 확진자 정보는 무엇일까요? 1번 확진자 국적, 2번 확진자 방문 주소, 3번 확진자의 이동 수단. 김서준 의원님. 3번이요. 3번 확진자의 이동 수단. 네. 이동 수단은 공개가 안 되나요? 이동수단은 그냥 타고 다닌 거니까 네. 갔던 곳, 했던 일은 나오지만 탔던 거는 안 나와. 굉장히 그럴싸한 의견이었는데 땡! 정답. 이진혁 의원님. 1번 확진자의 국적이요. 확진자의 국적이 안 나올 것 같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해외 입국자는 해외 입국자라고만 나오지 확진자의 국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 네. 조우란 변호사님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국적은 공개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국적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권고에서 지침으로 변경된 상태인데, 이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나이나 이름, 성별, 국적, 거주지, 회사명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라든지 상호명, 세부 주소, 그리고 노출된 일시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장소 안에서도 접촉자들이 모두 다 파악되고 난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3단계에서 이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 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으로 세분화된 총 5단계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거리두기의 핵심 지표로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수 몇 명이 되어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까요? 1번 30명, 2번 100명, 3번 300명. 정답. 이진혁 의원님? 2번 100명. 2번 100명. 왜 그렇게 생각하죠? 최근 들어서 100명씩 늘다가 요번에 들어와서 300명씩 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5단계 격상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문제를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확진자 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의 수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격상이 되는데요. 1단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어야 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5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2단계로 격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5단계 대비 2배 이상 또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씩 일주일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5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주 평균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여야 되고요. 3단계로 격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일 때입니다.
야, 빨리 시국이 좀 안정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차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1번 10만 원, 2번 30만 원, 3번 100만 원. 정답. 네, 윤지연 의원님. 1번? 1번 10만 원. 가장 적은 금액을 골랐어요. 저희 학원에서 어떤 애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벌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마스크 껴라고 하는 걸 들었었던 것 같았는데 1번 10만 원 정답입니다. 네, 우리 조우람 변호사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1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턱만 쓰고 있는 턱스크 안 되고요. 코를 내고 있는 그 코스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 마스크라든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도 현재 시각처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도 착용하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첫 출연에 2문제나 맞춘 우리 이진혁 위원님입니다.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준비를 했어요. 야, 박수! 첫 출연인데도 이렇게 상품 받아가서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나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이제는 그만 헤어지고 싶은 병이죠. 바로 코로나에 관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뻔할 것 같은 오늘의 주제지만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표 제안자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시죠? 오늘의 대표 제안자는 저입니다. 우리 이서연 의원님. 첫 출연부터 준비를 굉장히 든든히 하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코로나19가 그저 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병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환자의 동선에 대한 공개하는 정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우려돼야 할 문제가 맞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줄어들수록 자가격리는 이전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해서는 이전처럼 코로나 동선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더 자세한 동선 공개 찬성 대 반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동선 공개 범위가 좀 줄었지만 이전에는 동선 공개를 했던 방식이 좀 더 자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과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가장 먼저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사생활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공개할 수 있어요. 성은 나오고 뒤에는 땡땡땡 나오고. 그럼 김땡땡이신가요? 사실 동선이 공개되는 것보다 그런 소문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해서는 이전처럼 코로나 동선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제를 딱 듣고서 왜 이런 토론 주제를 주장했는지 이해도 갔지만 한편으로는 점차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평가받던 옛날의 방식을 되살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코로나 동선 공개를 하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의 상황이라면 사생활의 불편함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병의 예방을 위해 동선 공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진자 동선 공개,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 대 예방 효과 없다입니다. 이렇게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게
코로나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의 K 방역이 유명해진 것도 확진자의 투명한 동선 공개를 통해 발빠른 방역과 검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동선을 알고 미리미리 검사해서 N차 감염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안전안내 문자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는데 솔직히 위원님들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눌러서 꼭 봐요. 위치랑 시간 다 확인해서 제가 거기 있었나? 혹시라 하는 마음에 확인을 다 합니다. 본인의 스케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군요. 모든 사람들이 위원님들처럼 안전안내 문자를 잘 확인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못 골라내고 파악을 못하는 게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해요. 저는 코로나 예방에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정보가 부족한 확진자의 동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몇 시에 A동 B마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들렀다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구나 위험하구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뭐 A동에 확진자가 있대라는 이제 그것까지만 알면 네.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확진자 동선 공개의 문제점은 착한 확진자와 나쁜 확진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집에만 있다가 보건소에 가는 확진자는 착한 확진자고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확진자는 나쁜 확진자가 되잖아요. 동선 공개 자체는 죄가 없지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확진자 동선 공개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인정은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또 그 과정에서 또 의도치 않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치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위기 이상의 경보가 발령한 경우에는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 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식점 같은 곳에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한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사실 동선이 공개되는 것보다 그런 소문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동선에 대해 법적으로 권장되는 가이드라인만 있지 관련된 실질적인 법 규정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공개할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미 완치되고 방역된 정보를 남용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그거부터 이제 규정해야지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를 덜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의 동선 공개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동선이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동선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돈벌이에 이제 타격이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확진자 동선은 국가에서만 관리하고 그 방문 장소에 몇 명 정도나 방문했는지 그 정도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숫자는 또 다른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0번 환자와 101번 환자가 같이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지인이라고 추정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지인들은 딱히 없거든요. 네. 실제로 주변 사람 중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저희 집 옆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물론 확실히 방역 소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 바로 옆이니까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확진자가 주변에 없었는데도 걸리셨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그 일하시는 공장 옆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난 안전 문자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요즘 재난 안전 문자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음모설을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다 파악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문자가 안 온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번 수정이 돼서 이 지침들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모두 이제 파악이 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장소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된 날부터 14일 이후에는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니 코로나가 정말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도 물론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이분들도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동선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공익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공익이 있어야 또 본인의 사생활도 있는 거고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남이 없는 내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동선을 공개하는 거는 조금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같고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금방 이렇게 소독하고 방역을 할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마스크 철저히 쓰고 다니고 하면은 사생활을 좀 중시하는 의견이셨어요? 지나치게 동선을 공개해서 그 사람이 뭐 코로나로 낙인 찍혀서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시선도 받고 그거 낙인 찍히면은 또 회사도 관뒀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야, 회사를 관두는 건 좀 너무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되게 많이 반응하고 걱정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들었어요. 가지고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 했는데 이제는 좀 무뎌진 느낌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스팸 문자 같다라는 느낌. 아유, 마스크만 쓰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뚫었다가 또 다시 확진됐다 뚫었다가 올라갔다 하니까 저는 그 계속적인 이런 안내 문자는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선은 자세하게 공개 안 해도 그 조사 그 팀에서 다 어디를 뭐 방문하신 분은 증상 유무 없이 뭐 검사 받으세요 이런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또 우리나라 뭐 질병관리본부나 구청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안심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가 퍼진 지 이제 1년가량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일상에는 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런 포스터도 붙어있어요. 오늘따라 공기가 상쾌하다면 맞다, 마스크. 그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해서 힘든데 특히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원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모든 수업 같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졌고 제일 슬픈 건 쉬는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이제 단축돼가지고 친구들과 많이 못 논다는 점. 진짜 단축됐어요? 네. 10분에서 5분으로? 네. 친구들끼리 모이지 말라고? 네. 화장실 갔다가 문 마시고 책 준비하고 끝. 이 끝이에요.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인데? 네. 일상의 영역에서 또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공익이 우선이다. 아니다. 사생활이 우선이다. 자,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동선 공개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네, 위원님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일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은 꼭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싶네요. 아니,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국가적으로 위험에 빠진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생활은 사람의 생명이 보장된 후에야 그 사생활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공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소 단점이 있었다고 해도 예전처럼 확진자의 사는 지역, 이름, 방문 장소, 이름 등 전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바뀐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의 권리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익을 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에 피해가 간다는 교훈을 얻어서 점점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 건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공익을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는 실수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생활 공개가 곧 생업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생활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하기 힘든 주장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 내가 확진자가 된다면 공익을 위해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저는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 이름 정도까지는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과 나이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주소하고 아파트 단지까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름도 공개할 수 있어요. 아, 이름도? 네. 네. 뭐 대신에 이름은 뭐 성은 나오고 뒤에는 땡땡땡 나오고 아, 그럼 김땡땡이신가요? 네. 얼굴은 모자이크로 네. 표시해갖고 내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 범죄자 공개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개해도 진짜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주위의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저는 잘 나으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름, 나이, 사는 지역까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으란 변호사님, 다른 분들은 이 동선 공개와 사생활에 관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 코로나19 맵과 동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그 코로나 확진자 정보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개인적인 뭐 사생활보다 조금 더 공익을 위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현재 코로나 대처에서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보면 상호명,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한눈으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링크로 된 주소나 지도를 줘서 저희가 어디에 있고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들이 너무 아깝고 또 환경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 하나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마스크 소독기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키가 작아서 안면 발열 체크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발열 체크를 이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극복되는 세상이 온다면 네, 어떤 것들을 가장 하고 싶나요? 저는 기차 여행을 하고 싶은데요. 기차 여행. 네, 마스크를 이제 빼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과자도 먹고 그러면서 그럼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가서 펄럭이는 옷을 입고 만세를 하고 바람을 쐬고 싶어요. 야,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구나. 네. 마스크 없이. 네.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나라 제일 가고 싶나요? 저는 유럽이랑 아, 유럽.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 정도. 네. 오,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마지막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동선 공개 확대에 대한 정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물론 사생활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제 코로나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동선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더 정확한 동선 공개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편말을 들어주세요. 찬성 4표. 그리고 우리 김정철 위원님만 반대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확대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고 제가 알던 부분과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좀 뿌듯함과 성장했다 라는 생각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되게 요즘이랑 잘 맞고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코로나 또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이 확진자 동선 공개랑 관련해서 법령이라든지 지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청소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빨리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또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준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